보시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단독 신청 받습니다. 단독 신청 받고, 또 하나가 이제 대위 등기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그 제3자에서 상속 인해한 등기. 그 다음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보시고, 이렇게 제목별로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그 외에 대위 등기 몇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겠습니다. 책은 이제 208페이지 보시고, 현재 이제 그 부분 들어가면 이제 대위 등기 관련해서 몇 개 있어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이 나올 거예요. 요즘 세 번째 이제 구분 건물이다. 자, 구분 건물 등기인데, 자, 여보세요. 우리 구분 건물 그러면 뭐? 구분 건물. 딱 떠올라야지. 구분 건물? 아파트. 또 하나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이요. 등기 기록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따로따로 둬라.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 또 하나, 그러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져 안 지켜져요? 지켜지고 있다 그래야지. 그러면 문제고요. 현재 구분 건물인데 101동 건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01동 건물,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101동 건물이 있다. 이렇게. 아파트. 그러면 이 101동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왜냐? 이 101동도 한 개 건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 101동을 졌어요. 이제 분양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101호, 201호, 301호. 요 세 명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대요. 하겠다 그러고, 여기 세 개는. 나머지 얘들은 등기 안 하겠대요. 그럼 봐요. 자, 1동 건물도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서 일부는 보존 등기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럼 101동 여기는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선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얘들 등기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이제 문제가 일부가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건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건물이요. 얘들은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아예 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 하면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죠. 그러면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야지. 그게 맞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 파트가 이제 다 만들기도 좀 뭐하고 안 만들기도 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절충시켜야지. 그래서 그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거를 요 사람들이 대위 신청합니다. 이렇게. 다시 기억하세요. 자, 잘라볼게. 자,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표제부 등기. 요거를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골 지문이에요. 주로 지문으로 떠요, 지문. 자, 다시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떠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X. 소유권 보존이 아니고 표시 등기, 표제부 등기 이렇게. 요걸 이제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이렇게. 주로 이제 등장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 보셨고, 그다음 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해요.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예요. 건물의 멸실 등기다. 이것도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그림. 자, 토지는 갑거예요. 토지는 갑거고 건물을 겁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의뢰 건물인데요. 의뢰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건물이 다 타고 없어지면 이때는 이제 우리는 무슨 등기해야죠? 우리 멸실 등기해야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원칙은 을이어야 돼요. 원칙은. 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을이에요. 멸실 등기가 할까 안 할까요? 또 하나. 나중에 나올 상인데요. 지금
을의 건물이 멸실했죠. 그럼 을 얘는요, 멸실 등기를 원칙은 이렇게 1월 내에 해야 돼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랬죠. 신청주의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표시 등기는 달라요. 표시 등기는 1월에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을의 건물이 멸실하면, 을 얘는 1월 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문제. 을 얘요. 1월 내에 멸실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안 할 거예요. 또 버틸 거예요. 이때 이제 1월이 지나면 그때 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을 만드세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하세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유가 있죠. 보세요. 요 갑이 가서 지금 건물에 멸실 등기를 딱 하고 나면 이 갑 얘는요,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의 시직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제목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책장 보세요. 자, 208페이지. 2번에 이제 구분 건물에 표시되어 있고요. 3번에 이제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은 신탁, 5번은 수용. 근데 보시고 여기서 신탁과 수용은 아직 보지 마세요. 뭐 세부상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흐름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대위 등기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했죠. 크게 이제 5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목이 3개예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의 표시에 등기할 때. 세 번째가 이제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4번 거부는 아직 보지 마시고. 그다음 또 3번에 가면 이제 대리인 대해서 대리인. 자 보세요. 요게 뭔가면 자, 혹시 한번 보세요. 혹시요. 자 등기 스스로 해보신 분. 스스로 해보신 분?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 뭔가 하면 현재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근데 대부분 다 부동산 사고 팔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갑과 을이 등기하러 가야 안 가요. 등기하러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법무사 A 시켜버리지. 법무사가 이제 가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뭔가 하면 그래서 요 법무사 A, 요 법무사가 이제 우리가 말하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렇게.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법무사가 이제 대리인인데 얘는 지금 갑의 대리인 겸 을의 대리인이죠. 그럼 민법상 대리인은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되어야 한대요. 원칙은 금지지. 그게 이제 민법 124조예요. 민법 124조. 자, 민법상 대리는요,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법무사 A, 얘 지금 쌍방대리잖아요. 그럼 법무사 A는 왜 쌍방대리 해요? 안 되는데, 원래. 그쵸? 자, 보세요. 자, 민법의 CS 124조에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합니다. 자, 자,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요게 채무이행에 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법무사 A는 등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쌍방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일단 대리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뜻은 없습니다. 208 끝에 보시면 그 니은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신청하면 되고요. 그 옆에 가시면 이제 3번에 가면 그런 말 나와요. 대리권 존속기간과 흠결의 효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현재 법무사 A, 얘요. 얘. 등기 신청 대리이죠. 등기 신청 대리. 그럼 뭔가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법무사 A, 얘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가 완료될 때, 언제까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 얘는 등기 신청 대리니까 등기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등기 신청이 끝날 때까지. 그 등기를 완료될 때까지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209페이지 동그란 3번에서 기업권. 자, 등기 신청 대리권은 신청서 접수 시까지 있으면 족하고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게 원칙 조항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또 흔히 민법에서 말하는 그 무권 대리가 가는 사항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본업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돼. 니은번. 자, 대리권 임업자가 한 등기 신청은 법 29조 3호. 각하사유죠?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그래서 보시고, 이제 대리인 파트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요. 흔히 법무사 그래요. 법무사요. 자, 내가, 자, 수수료 한 개도 안 받고 등기해 주겠습니다. 가끔씩 법무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믿지 마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어지간한 등기는 혼자 하세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자가 등기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자가 등기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법 수업을 잘 듣고 나면은 등기 정도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신청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주로 나왔던 게 뭐 그런 거 나왔어요. 촉탁 등기, 직권 등기, 단독 등기 종류가 쭉 나왔죠. 근데 이런 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앞에 나왔던 촉탁, 직권, 단독 신청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 내용들입니다. 크게 암기에 자꾸 치중하지 마시고 자꾸 수업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는 흔히 이제 보면 시중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흔히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래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할 때, 뭐 갑이나 을이나 법무사는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겠죠. 옛날에는 여기를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랬어요. 서류. 근데 뭔가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은 갑이나 을이나 법무사 여기 보세요. 얘들은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죠.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라 되어 있는데 여기를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류.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제 여기를 표현하기를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가 이제 엄청 많아요. 자, 책 잠깐 보세요. 1번에 이제 신청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가시면 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 필 정보. 또 이제 뭐 제3자 허가 등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제 13개 나와 있어요. 13가지. 우리 책은 이제 지금 11가지 내는데 이 서류 파트를 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가 이제 뭔가 하면 비중이 원래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비중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거 나왔어요.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등기 신청 정보 간단하게 뭐 정보 대신에 서류 등기 신청서 그거예요. 신청서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신청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 등기 신청서 이거는 원칙은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예요. 일신청 정보주의. 요건 뭔가 하면 그 신청 건수마다 신청서를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원칙. 이렇게 해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다.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보세요. 예외가 뭐면 일괄 신청 그래요. 일괄 신청. 보시고 요 파트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출제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 보세요. 이런 거 어떤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번에요. 갑소유 토지 건물을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왔어요. 소유권이죠. 이렇게. 자, 그럼 봐요. 갑소유 토지 건물을 우리 사왔다. 이렇게 하면 원칙은 신청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부동산마다 건수가 따르니까 원칙은 2개 나와야지. 이번에 토지와 건물 팔았잖아요. 원칙은 2개 나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근데 어차피요. 갑소유 토지 건물을 우리 한번 사왔죠. 굳이 이때 신청서를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제 요건이 있어요. 보시면 제일 먼저 토지 건물을 팔았죠. 둘 다 등기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등기 목적이. 둘 다 소유권 이전. 둘 다 전세권 이렇게. 또 그리고 둘 다 원인 같아야 돼요. 둘 다 매매. 또는 둘 다 증여 이렇게. 그럼 만약에 토지는 매매고 건물은 증여다. 일괄 신청이
안 되겠지.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 건물의 당사자, 매도인 값, 매수인 을이죠? 똑같아야 돼요. 그때가 이제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일괄신청이에요. 일괄신청. 이렇게 다시 기억하세요. 자, 등기 신청 정보는 원칙은 일권 일신청정보주의다. 원칙. 예외가 이제 일괄신청. 그리고 요거는 한번 떠올리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을 우리 사왔을 때. 그때 이제 한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신청. 그것도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말 나와요. 신청 정보에 이제 간인과 정정인이 있어요. 간인과 정정인. 이것도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보시면 이제 간이라는 게 있고, 아울러서 이제 정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거 어때요? 이번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러면 보세요. 당사자가 많으면 신청서가 매수가 늘어나겠죠. 자, 근데 보세요. 공감은 신청서인데 신청서를 적었는데 그러니까 매수가 많아요. 이거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이렇게 그때는요. 이렇게 신청서를 쭉 이어놓고요. 앞장을 절반을 접어요. 이렇게. 앞에 딱 접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앞장 뒷면, 뒷장 앞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도장을 땅 찍어놔야지. 자, 요게 뭐다? 요게 간이. 신청서 아파트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 쓰다 보면 글씨가 틀릴 수 있죠. 자, 글씨가 틀렸어요. 그럼 글씨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 위에다가 이제 제대로 쓰고 가운데 이제 도장을 땅 찍어놔야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게 정정인.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구분하세요. 이제 이렇게 간인과 정정인이 있습니다. 비교해야지. 보세요. 그럼요. 현재 신청서를 쓰는데 매수가 많더라. 간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의무자도 여러 명, 권리자도 여러 명. 당사자가 많으면 그때는 요 간이는 누가 한다? 간이는 보시면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간인에 보시면 자, 그중 1인이 간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인. 그중 1명이.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권리자, 의무자 각각 1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1인이 하는데 자, 의무자 하나, 권리자 하나. 이렇게 각각 합니다. 하나씩. 또 이제 보세요. 정정인이에요. 글씨 골치다. 정정인. 보시면 저 정정인은 많이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가 많아요. 정정인은 누가? 이건 전원이 다. 다 찍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100명이 합쳐서 그럼 100명이 다 도장 다 찍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대표를 한 2개 찍고요. 서류를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정정인. 그래서 이제 100명 거를 다 받습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 현대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신청서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출력세로 하면 되겠지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 옛날에 손으로 쓴 그 시절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간인과 정정인. 그래서 간인은 그중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이렇게. 정정인은 이제 전원이다. 이렇게. 비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자, 신청서를 한번 적어 봐야지.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요. 신청 정보에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일반적, 필요적. 자, 또 하나. 자, 필요적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요적이란 말은 꼭 적어라 그 말이죠. 근데 한 개 더 붙었어요. 일반적. 이렇게. 이제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모든 등기 공통 그 말이에요. 모든 등기. 보세요. 이제 그 문제. 예를 들어서 혹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저지난주 수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 적어라? 전세금과 범위. 표 적어야지. 또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과 채무자 적어야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이제 전세권 등기할 때 또 저당권 등기할 때 그때만 쓰는 사항이에요. 제목이 특수적 필요적입니다. 특수적 필요적. 그래서 일반적 그래서요. 이 말은 모든 등기의 공통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는 과연 어떤 사항을 적어야 될까? 떠올려 봐야지.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요.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요 말아요. 어디 토지, 어디 건물.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표시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보세요. 자, 신청인 권리자는 을이고 의무자는 갑이다. 그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신청인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적어놔야지.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럼 또 자, 등기 목적 적어야 말아요. 다시 등기 목적.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면 등기 목적이라는 게 각종 등기 제목이에요. 등기 원인이라는 게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그러면 자 신청서가 이제 등기 목적 적어야 말아요. 당연히 적어놔야지.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전세권 말소인지 각종 등기 제목 적어야지.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어야 말아요. 몇 월 며칠 매매, 몇 월 며칠 증여.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당연히 적어놔야죠.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신청서 제출 연월일, 아니 신청서 작성 연월일. 그럼 만약에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적어서 오늘 냈어요. 그러면 한 달 전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당연히 오늘이 중요한 거지. 신청서 제출 연월일. 제출 이렇게. 또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소는 관할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느 등기소인지 당연히 적어줘야죠. 이제 관할 등기소 표시.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 표적이에요. 모든 등기의 공통. 근데 이것도 억지로 외우실 사항 아닙니다. 자, 떠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과연 자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따져봐야지.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 두 번째가 신청인, 권리자와 의무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또 이제 신청서 제출 연월일. 마지막에 관할 등기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책장 한번 보시죠. 210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필요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1번에 이제 부동산 표시 제목. 2번에 신청인.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그럼 신청인이 갑과 을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대는 갑과 을에 뭐 적어요? 갑과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신청인. 그다음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다음 등기 목적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관할 등기소 표시. 그다음 이제 신청 정보 제출 연월일 이렇게. 요만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 뭐 책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표적 나와서 표적. 자, 표적의 반대말 뭐? 표적 반대말? 임의적이겠지 뭐. 자,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임의적 기지사. 자, 또 하나 이제 들어보세요. 자, 임의적. 임의적이란 말은요. 임의적이란 말은 다른 법에서는 쓰든 말든 맘대로죠. 그 등기는 안 그래요. 달라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A와 B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A, B는 뭐 할까요? 계약했으니까 제일 먼저 계약서 적어야지.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자, 계약서 쭉 쓰고. 그럼 또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반드시 뭐 적어라? 전세금은 1억. 범위는 전부. 이렇게. 두 개 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요. A, B가요. 기간을요. 3년 약정했어요. 3년 이렇게. 이게 이제 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자, 또 적어야지. 전세권 설정 신청서 적어야 돼요. 그럼 신청서에는 여기 있는 사항은 다 들어가야죠. 왜? 필요적이니까 적어야 돼요. 다 쓰고 그다음 이제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이니까 뭐 적어야 돼요? 전세금 적어야지. 1억. 범위 적어야지. 전부. 근데 여기서 문제. 보세요. 요 기간. 요 두 개는 필요적이에요. 필요적은 당연히 적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계약 소속 기간. 요 기간이 임의적 사항이에요. 귀찮아요. A 쓰지 말자. 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여기요. 요 계약서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원인 정보라고 부를 거예요.
원인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청서예요. 그러면 원인 증서 계약서에는 기간이 쓰여 있죠. 근데 얘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필요 조건 다 쓰고 임의 정보 안 적었습니다. 신청을 딱 하면 등기관이 이거를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각하처분 때려요. 요거 각하처분이에요. 안 받아줘요. 그럼 특이하지. 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임의적 사항 얘는요. 당사자가 약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하면 문제예요. 약정을 해서 원인 정보에 적으면 이거는 신청서에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안 쓰면 각하사유입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에요.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앞으로 임의적 나오면 떠올리세요. 임의적. 좀 달라요. 뭔가 하면 임의적 사항인데요.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이거는 신청서에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뭐 본 수업 들어가면은 기본 이제 내년도 이제 교재는 신청 양식이 들어 있을 거예요.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자, 등기는 스스로 하십시오 그랬죠. 근데 그게 앞으로는 쉬워요. 스스로 하기가. 뭔가 하면 요즘은 등기 신청 정보 이 파트가 워낙 꼼꼼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등기 서류만 제대로 뽑으면 정확히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하나 먼저 보시고 원인정 파트는 여기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일괄 신청 뭐 간인과 정정인 이런 사항이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해요. 자 등기 원인 정보. 자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떠올리세요. 여기 등기 원인이 나왔어요. 등기 원인. 그럼 문제. 자, 등기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 좀 전에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러면 매매를 가리키는 소리가 뭐예요? 그게 매매 계약서지 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원인 정보 나오면 쉽게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의인데 이렇게 하세요. 원인 정보는 등기 원인을 가리키는 정보예요. 쉽게 여기는 앞으로 이게 무슨 계약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계약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두 번째 이제 원인 정보 이제 제출 이유. 뭔가 하면 이제 계약서를 등기할 때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자, 제출 이유는 뭐? 정말로 계약했는지 알아보자. 그게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묶어서 앞으로 우리 서류 쭉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서류가 제출 이유 똑같아요. 뭐 여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정말로 매매약서를 봐야 계약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진정성 보장.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필요 없고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 원인 정보 나오면 떠올리세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원인 정보 요건이에요. 요건. 보시면 그 책에 이제 원인 정보 적격성 돼 있죠? 적격성. 좀 어려워요. 쉽게 요건 그러면 돼요. 요건. 뭐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원인 정보는 무슨 계약서를 했고요. 계약서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요. 자, 계약서에다가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는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적어놔야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 어디 토지, 어디 건물 이렇게. 당연히 표시 들어와야 돼요. 또 이제 봐요. 원인 정보 계약서죠. 여기다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적어야 돼 말아야 돼요. 몇 월 며칠 매매, 몇 월 며칠 증여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원인이 있고 연월일이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에 관한 사항. 또 이제 매도인 값, 매수인 을이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표시해야지. 그게 이제 신청이라는 사항. 또 다른 말로 얘기해요. 등기
여기 이제 표현 당사자. 자, 당사자의 표시와 날이.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한계 소리에 들어와야 그거를 원인 정보라 불러요. 근데 좀 주의하세요. 보시면 다시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표시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제 등기원인과 연월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 표시와 날이 있어야 한다. 뭔가 하면 이제 포인트가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요게 요 세 가지가 이제 한계 소리에 다 들어와야 그거를 원인 정보라 불렀어요. 지금은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등기원인 요거는 확인되면은 넓게 인정해 줍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자, 책장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자, 211페이지 보시면 자, 원인 정보의 적격성 돼 있고요. 표시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 2번에 등기할 사항과 기재. 요게 이제 등기 원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당사자 표시한 날이.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요 세 개 사항이 한계 소리에 다 들어와야 그걸 원인 정보라 불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완화시켜가지고요. 등기 원인만 확인이 되면 넓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그럼요.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원인 정보 대표, 아까 무슨 계약서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요. 아까 우리 나왔어요. 판결받아 등기합니다.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원인 정보가 뭐다? 그때는 판결서가 돼야 돼요. 판결서.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보세요. 자,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소유자가 자기 이름 바꿨다. 무슨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이제 이름을 바꿔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기 할 때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름 바뀐 거 어디 나와요? 그렇지.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에 이제 안 했어요. 지금 해줍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또 보세요. 소유자가 주소 바꿨어요. 주소 바꿨다. 소유자가 이제 주소 바꾸면 무슨 등기? 그때도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근데 주소 바뀐 거 어디 나와요? 그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엄격히 제한했었어요. 지금은 넓어집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소유자인데요. 제가 제 토지 지목 바꿨어요. 토지에 지목을 딱 바꿨다. 그때는 무슨 등기한다? 지목 바꿨으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문제. 지목 바뀐 거 어디 나와요? 지목 바뀐 거? 대장이 있겠지.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그땐 대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그 책의 박스 보세요. 확인학습. 자, 원인 정보 유형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억판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뭐 기억 니은 보시면 무슨 계약서 쭉 나오죠? 대표예요.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수용했을 때 돼 있고요. 그 끝에 이제 판결한 등기. 거기 이제 확인 판결 정보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거 가족관계 등록부, 또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도 넓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제 과거에는 여기를 되게 제한했었어요. 그래서 엄격히 제한해서 요 세 개가 한계 소리에 들어가야 그거를 원인 정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완화해서 원인만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넓게 인정해 준다는 거.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이제 그리고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원인 정보는 지금 제가 무슨 계약서입니다 그랬죠. 근데 현재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 이게요. 명칭이 길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거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검인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검인계약서예요.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보세요. 네 번째가 이제 검인계약서. 여기가 이제 부특법 조항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 보시고, 요 검인이라는 거 보시고, 요 검인이 뭔가면, 이제 이거예요. 뭔가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 억제 또는 부진정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검인계약서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검인인데,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자, 검인 대상. 요게 있어요. 그럼 검인은 언제나 다 받는 건 아니겠지. 검인받는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검인 대상은. 자, 일단 검인 파트는, 기억하세요. 부특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진정 등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검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예요.
이때가 이제 거민 대상입니다. 앞으로 거민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거민은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니까 뭐 계약 종류는 불문이에요. 계약은 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각종 경우에 거민의 대상이냐 아니냐 크게 시험 나오겠지. 근데 그만한 경우를 외운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앞으로 거민 나오면 요건이 두 개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꾸 이제 대입시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요. 자, 거민 요구. 거민을 유하냐 안 유하냐. 요건 이제 자, 이렇게 하세요. 만듭니다. 외우지 말고. 자, 첫 번째. 거민은 지금 계약을 원인으로 그랬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 하는데 그 원인이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경매 이런 경우라면 거민은 받을까 말까요? 거민? 안 받지? 안 받아요. 응. 왜 안 받아요? 왜? 여기 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경매 다 안 받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번은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거민은 받아야 말해요? 안 받아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해요. 자, 가등기할 때. 요 가등기 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필요 없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거민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는 받아야지.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자꾸 확인해야 돼요. 또 이제 무슨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했어요. 했는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자, 별도로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자,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더라. 그럼 이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 되죠. 그럼 봐요. 아까 이렇게 했어요. 이 거민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진정기를 방지하자 그랬죠? 그러면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또 국가나 지자체 애들 부실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믿어야 편하겠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인데요.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토지를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를 허가 받았죠. 그럼 별도로 거민은 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가 받았는데 거민 또 받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법에 쓰여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제해줘요, 의제. 또 받을 필요가 없다죠. 자, 보세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해요. 자, 보세요. 다시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다시 이제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을까요 말까요? 다시요.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되죠. 받을 필요가 없지.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요. 정답되는 질문들 있죠? 정답 질문은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애들이에요. 요게 그 대표예요. 보세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어차피 보세요.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되지. 근데 법에서요. 별도로 따로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보인 경우에 이때도 다시금 검인 받습니다. 얘가 주로 이제 답으로 뜰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기 기하세요. 그래서 이 검인 여부, 자, 또 똑같아 맨날 하는 말 외우지 마요. 알고? 자, 기하세요. 앞으로 검인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자, 검인은 요건이 뭐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두 개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충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파트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로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원인 정보가 집행에 있는 판결서 정보인데 이때는 다시금 확인받아라. 검인받아라.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또 이제 그다음 자, 검인권자. 요 검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군구가 해요. 시장, 군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검인권자 검인하는데 이 검인권자 얘는 형식적 심사한다? 아니면 실질적 심사한다? 어떤 심사? 여기가 형식적 심사합니다. 이렇게. 요 단계 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쏙히 좋아요. 자, 이거 있어요. 자, 문제 이렇게 내요. 자, 검인권자는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있으므로 검인 시에는 실질적 심사를 요한다. 이렇게 적으면 또 쏙히 좋아요. 뭔가 하면 이 검인권자인데 실질적 권한을 줘버리면 이 검인권자가 파워가 너무 세져버려요. 시군구에서.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인권자가 이제 이렇게요. 검인시에는 형식적 심사, 서류 빠진 게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고 요 원요 파트가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근데 시험 나오면 여기예요. 여기 시험 나와요. 그래서 검인 파트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책장 한번 보시죠. 거기 자 211 그 3번에 검인계약서 돼 있고요.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검인의 대상 여부. 1번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옆에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의 일자,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서 원본, 확정 판결 정본의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기억하세요.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그 말이 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 장. 이렇게 뭐 쭉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음번. 미음번에 가보시면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 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검인은 요한다 안 요한다? 검인은 다시금 받아라. 근데 우리가 가장 쏟기 좋은 지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오시면 검인받지 않는 경우. 자, 1번. 기업번.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시효 취득 쭉 나와 있죠? 검인 안 받아요. 왜? 계약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지. 두 번째 이제 니은번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데 이때 이제 믿을 수 있다. 3번 디귿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요거 나중에 중요 업법 시간에 공부하실 그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제목 보시고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별도로 검인은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다. 왜? 법률에 의제 조항이 있으니까. 의제 조항. 이렇게. 그다음 또 리을번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음번 별표. 미음번. 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는 경우. 다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검인?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다. 왜? 자, 왜? 그거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지금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검인 그러면 대상이 뭐라고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지. 근데 지금 그 미음번 지문은 보세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합니다. 이때는
거민은 받아라 말아라. 받을 필요가 없다지. 왜 안 받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봐요. 거기 말소등기잖아요. 말소등기. 뭔가 하면 지금 거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걔는 말소등기지.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건을 괜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건을 외웠으면 요건을 갖고 대입을 시켜봐야 돼. 대입을. 뭔가 하면 지금처럼 보세요. 다시요. 거민이란 말이 딱 뜨면 떠올라야 돼요. 두 단어가. 계약이냐 아니냐. 해제도 계약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니까 거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또 그것도 다른 거. 야,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거민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거민? 받아야지. 해지도 계약이니까.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그때는 받아야 돼요. 경감은 그 미음번은 지금 말소등기가 포인트, 말소등기가 이렇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절차. 뭐 거민 절차에서 이제 뭐 거민 시작권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민권자는 이렇게 해서요. 원칙은 시장 군수처장입니다. 읍면동에 이제 위임돼 있고 밑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자, 심사권의 범위. 그래서 자, 거민권자가 이제 심사한다. 심사할 때는 형식적 심사한다, 아니면 실질적 심사한다. 여기가 형식적 심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 서류 파트 2개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신청 정보 파트, 신청서 하나.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원인 정보.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인 정보 파트 여기는 아직까지는 시험 나오면 여기에요. 문제는 거민 계약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류 파트,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서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